다음 달인 5월에는 현재 강남역에서부터 광교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신분당선이 더 연장됩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의 연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양끝 종점에서 추가로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노선입니다. 신분당선은 과연 어디까지 길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 구간은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입니다. 노선 길이는 2.5km로 짧지만 연장되는 구간은 모두 환승역으로 신논현역에서 9호선, 논현역에서 7호선, 그리고 신사역에서는 3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노선이 다음 달 연장 개통한다면 그동안 애매하게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만 가고 있어서 7호선이나 9호선으로 환승이 불편했던 문제가 사라집니다. 현재 판교나 분당 쪽에서 노량진, 여의도 쪽으로 가려면 양재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서 다시 고속터미널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하여 신논현역에서 9호선으로 한 번만 갈아타면 되기 때문에 환승하는 데 소요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역시 판교, 분당 쪽에서 건대 방향으로 가는 건 역시 지금처럼 강남역에서 2호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논현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는 것이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강서나 강북 지역에서 판교나 분당, 광교 방향으로 가는 건 역시 이번 신분당선 개통과 함께 환승 횟수가 줄어들고 소요시간 역시 줄어들 예정이어서 이번 신분당선 연장 개통은 길이는 짧지만 여러가지로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교역을 출발한 신분당선이 서울시로 들어와 지나는 도로는 강남대로입니다. 이 강남대로는 한남대교와 이어지며 한강을 건넌 다음 남산터널을 지나면 명동 등 서울 도심지로 향하기 때문에 도심과 강남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큰 도로를 따라서 지하철이 모두 놓였지만 이 강남대로로 지하철이 지나게 된 것은 강남역까지 신분당선이 개통한 2011년의 일이었고 나머지 신사역까지가 이렇게 2022년 5월이 되어서야 개통한 것인데 우선 왜 이곳은 지하철이 늦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지하철로 지어진 5호선에서부터 8호선 구간이 지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이 가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계획한 것이 9호선에서부터 12호선까지 3기 지하철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강남대로를 지나는 노선으로는 사실 11호선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993년에 최종 확정된 11호선의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노선은 양천구 신월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목동 신시가지 중심축을 지나 마포구청, 독립문역과 시청역을 지나며 남산 3호터널을 지난 다음 한강을 건너 강남대로를 지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11호선의 강남 쪽 종점은 염곡동이었습니다. 이렇게 11호선은 서울 양천구에서 도심을 잇고 강남과 서울 도심을 이어주는 역할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선은 여기에 더해 광역전철로의 역할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던 인천 3호선은 온수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동 신도시, 부평구청을 지나 도원역과 인천대공원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었고 이 노선을 신월동으로 연장하여 11호선과 직결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기 지하철 계획이 한창 추진되던 시기에 IMF 외환 위기로 인하여 9호선과 3호선 연장선만 짓고 나머지 노선의 계획들은 백지화되면서 11호선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11호선이 백지화되었지만 일부 구간은 전철 노선이 지어질 계획이 있는데 강남대로 구간은 오늘 소개한 신분당선이 대신하는 것이며 양천구 구간은 노선이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경전철 목동선이 이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또 11호선과 직결 계획이 있었던 인천 3호선은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7호선의 연장선으로 지어지면서 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2기 지하철로 지어진 5호선에서부터 8호선 구간은 3기 지하철의 계획을 대비하여 역을 설계한 사례가 몇 곳 있습니다. 이번 신분당선 연장 구간 중 한 곳인 논현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7호선 논현역은 승강장 중간 부분이 넓게 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당시 미래의 11호선을 염두에 둔 공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11호선 대신 신분당선이 들어서게 되었고 해당 부분은 현재 신분당선 논현역과의 환승 통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신분당선 계획은 2000년대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분당선 외에 별도의 전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계획된 것이 정자역에서부터 양재 쪽을 잇는 신분당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판교 신도시 계획과 함께 신분당선의 추진은 꽤 빠르게 이루어졌고, 2011년 정자역에서 판교역을 지나 강남역을 이어주는 1단계 구간이 개통한 것입니다. 신분당선의 광교역 연장은 2001년 정도부터 용인 수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당시부터 신분당선을 호매실 지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사업비 부담 등의 이유로 우선 광교역까지만 2016년에 개통한 것입니다. 이번에 연장되는 신분당선 신사역 연장은 사실 신분당선 용산역까지 연장 노선 중에 일부가 우선 추진되어 개통하는 것입니다. 신분당선의 용산 연장은 강남역에서 신사역을 지나 용산역까지 7.8km 구간을 모두 한꺼번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용산 구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우선 신사역까지만이 2016년에 착공되어 2022년 5월에 개통하는 것입니다. 신사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나머지 구간은 아직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01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신분당선의 용산 연장은 2030년이 되어야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당선 용산 연장 구간에는 가칭 동빙고역, 국립박물관역, 그리고 용산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신분당선의 연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선 앞서 소개하였듯이 2000년대 초반부터 요구가 나왔던 신분당선 수원 연장의 나머지 구간인 호매실로의 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은 광교역이 아닌 광교중앙역에서 연장되며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앞 1호선 화서역을 지나 호매실까지 총 4정거장이며 2024년 정도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계획대로라면 신분당선 용산 연장보다 호매실 연장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 나온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하면 신분당선은 양끝으로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선 용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은평 뉴타운을 지나 고양시 삼송동까지 이어지는 계획입니다. 이 노선의 추진은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으나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분당선 남쪽 연장은 호매실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성시 봉담까지 연장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신분당선 예정 구간은 아직 전 구간의 사업 추진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 모든 노선이 다 이어진다면 신분당선은 고양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을 지나 성남시 판교, 분당을 지나며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까지 이어지며 총 길이는 약 74km나 될 예정입니다. 분명 노선 이름은 신분당선인데 사실상 지나는 곳은 경기도 서북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과 경기 남부까지 이어지는 광역 전철망이 되는 것입니다.